두 번째 시간에는요, 2030 건강관리법의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식단이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더라도 마음이 아프면 그것 또한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30의 건강관리법은 뭐 2, 3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운동과 식단과 스트레스 관리 이 3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운동에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일주일에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자입니다. 물론 강도가 좀 더 센 운동은요, 좀 더 짧게 하셔도 되는데 일주일에 하루에 몇 번씩 하시나요? 몇 분씩 하시나요? 일주일에 3번은 일주일에 하려고 3번. 노력해요. 네. 저는 가벼운 산책을 매일 20분 정도? 매일 20분 네. 정도. 혹시 운동하시면서 땀이 나시나요? 네. 예. 저는 땀까지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안 나시죠? 네. 운동이라는 건요, 몸에서 땀이 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산책을 하실 때도 평소에 본인이 걷는 속도보다 조금만 더 빠르게 걸으시면요, 오. 땀이 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실 때도 이렇게 땀을 날 수 있는 운동,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고강도 운동은요, 뭐 줄넘기를 뛴다든지, 아니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거기다가 함께 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일주일에 2일 이상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은 전신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챙기셔야 되는데, 근력 운동은 한번 할 때 한 세트에 한 8회에서 12회 정도로 하시면 좋고요. 매일매일 하시기보다는 근력 운동을 하셨으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하시면 하루 이틀 정도 좀 쉬셨다가 이렇게 몸을 좀 회복한 뒤에 근력 운동을 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신체 활동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몸은요, 이렇게 배가 나오시는 분들은요, 평소에 이렇게 배가 나오는 자세가 본인이 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곧게 펴고 평소에 자리에 앉으실 때도 좀 긴장한 자세로 앉아 계시면 평소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허리 건강에도 도움되고요. 여러분들의 몸을 긴장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그 운동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노력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무실에서 근무하시거나 하실 때요, 보통은 화장실은 제일 가까운 곳으로 가시잖아요. 네. 아래층이나 위층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뭐 한 2코스, 3코스 정도는 굉장히 멀지만 내리실 때 한 코스 전에 내리셔가지고 좀 걸어 다니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자유십니다. 제가 강요할 수 없지만 평소에 운동을 통해서 몸에 쌓였던 어떤 그런 그 유해 물질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땀을 흘릴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요, 혹시 이 음식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음식이 맛있고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고 혹시 싫어하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 중에는- 콩이 싫어요. 콩. 콩이 싫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이 중에 싫어하진 않지만 잘 못 먹는 음식들도 있죠. 손이 잘 안 가는 거는 네. 이렇게 브로콜리나 네. 생강 이런 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제가 한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8가지 음식들은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러면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먹어야죠. 고구마나 브로콜리, 콩, 양배추, 마늘, 생강, 양파, 알로에는요,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음식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보이면 먹자. 먹자. 네, 생각하지 마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생활과 운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역할이 있는데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식사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사를 거르거나 혹은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그러면 이 몸에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 영양 불균형이 생기는 거는 어떤 상황의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들을 먹는 족족 몸에서 영양분으로 다 흡수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살이 찌고 몸무게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전체적인 영양 밸런스가 잘 맞아야
운동을 하면 에너지도 소모가 되고 다시 그 배출된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식사생활을 통해서 다시 보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먹는 음식들을 보면서 아 이건 다이어트 때문에 못 먹어, 다이어트 때문에 먹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고, 야채, 그죠? 동물성 지방을 조금 줄이시면서 평소에 야채를 드시면, 야채는 포만감도 있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해서요, 소화 기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식습관을 고쳐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2030 세대가 굉장히 결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성들은 54%, 남성들은 46%, 평균이 50%인데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네. 식사를 하지 않으면 다음 끼니 때 배가 많이 고파서요, 좀 더 폭식을 할 수도 있고 영양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몸에서 흡수하는 데 좀 무리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많이 드시지는 않더라도 하루 3끼 식사를 지켜 드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단 음식은 피하셔야 되고, 단 음식을 피하시려면 어떤 걸 피하셔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 탄산음료나 네. 단 음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는 탄산음료는 도저히 포기하지 못해 이러면 당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탄산음료는 저는 도저히 나는 탄산음료를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탄산수를 좀 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각 식품군별로 골고루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우리가 뭐 다이어트가 관심이 많으냐, 다이너마이트에 관심이 많으냐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다이어트죠, 그죠? 근데 다이어트는 몸의 체중을, 이게 내 체중이 적정 체중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적절한 다이어트를 피하고 몸이 망가지게 되면 노년기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BMI 지수를 한번 조회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BMI 지수는 화면을 보시면 BMI 지수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본인의 몸무게에서 본인의 키의 제곱을 나누면 됩니다. BMI 지수를 보면서 본인의 적정 체중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허리둘레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가 넘어가면 비만을 의심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중요한데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어떤 영향을 보면 사건이나 좌절, 심리적 탈진,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리적인 영향이라든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스트레스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관련된 스트레스와 육아에 관련된 스트레스, 부모 자식 간의 친구, 직장 내에서의 관계 스트레스,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재정적 스트레스와 각종 사고 혹은 어떤 여러 가지 그 사건에 의해서 받은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가 깊어지면 우울증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이론적인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스트레스는 평생 우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울증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우울증일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울증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화면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이 중에 우울증에 5개 이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전문가랑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우울증은 본인 혼자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울증의 치료 방법은 약물적인 치료 방법도 있고 정신요법과 상담 치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면서 우울증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고 다음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양한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실생활에 좀 적용하기 힘들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 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다른 팁이 있다면? BMW입니다. 정답. 네. 아세요? 버스, 메트로, 워크.
맞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예, 사람들이 평소에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탈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운행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혹시 계단을 타고 올라가 보셨나요? 예, 계단은요, 올라갈 때는 타시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셔야 됩니다. 오. 예,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하시다 보면 계단을 오를 때는 괜찮지만 내려갈 때는 무릎에 굉장히 무리가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식사 시간에 직원들하고나 친구분들끼리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들어오시지 마시고요. 예, 그때는 어떤 강한 운동을 하실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멀리 식사 장소로 가셔서 올 때 산책을 하시는 거죠. 아니면 가까운 곳에 가셨으면 또 산책을 한번 하실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아이디어 말고도 다른 아이디어가 많으실 거예요. BMW. 요즘에는 워낙 이제 사람들이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라서 배달도 정말 많이 애용을 하는데 네. 배달 음식을 선택할 때도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네, 왜냐하면 배달 음식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어떤 음식들이 나온지를 저희는 그냥 사진으로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사진이니까요. 사진 속에 몸에 그 당분을 굉장히 많이 공급해주는 음식들은 좀 피하면 좋을 것 같고, 예, 뭐 예를 들어서 튀긴 음식이라든지 네. 굉장히 단 음식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 좀 피하시면서 야채를 곁들여서 드실 수 있는 메뉴.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런 사진이나 리뷰를 보시면서요, 야채를 섞어서 이렇게 주문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좀 더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은 또 세 번째 여러분들이 당뇨와 고혈압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만성 질환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